여러분들은 내장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단순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크나큰 착각이십니다. 내장 지방이란 내장 둘레에 찌는 지방인데 이것이 쌓이면 수명에 직결됩니다. 다른 부위에 붙은 지방보다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더 나아가 암까지 극히 해로운 악성 질병과의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불어나면 뱃속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복부 팽만감은 이러한 상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복압이 상승함으로 트림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 속식, 폭식 등 음주,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른 부위에는 살이 별로 없는데 배만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마른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데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뱃살을 손으로 집어보는 것인데 잘 집어지지 않던가 단단하다면 그것은 대개 내장 지방이 많은 것이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장 지방을 빼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체지방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잡히는 지방은 피하 지방, 잡히지 않는 지방은 내장 지방. 두 지방 중 복부를 날씬하게 만들고 건강을 위한 포인트는 복부 안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내장 지방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따위 딱 질색이야 하는 사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칼로리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어도 됩니다. 근육 트레이닝이나 조깅을 안 해도 됩니다. 불룩 튀어나왔던 뱃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쏙 빠집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인 비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70세에 20대 시절의 체중과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저자가 바로 산증인입니다. 저자 에베코지는 18년간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치료한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로서 당질 제한식의 창시자입니다. 이제부터 만병의 원인인 내장 지방을 빼는 식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먼저 당질과 탄수화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당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3대 영양소가 주 영양소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원이 되지 않으며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지만 장내 세균이 소량의 에너지를 만든다. 당질과 탄수화물을 혼동하기 쉬운데 공식으로 만들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식품 포장지의 영양성분 표시에 탄수화물 2.2g, 식이섬유 0.4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탄수화물 2.2g 마이너스 식이섬유 0.4g은 당질 1.8g이 된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 함량에서 식이섬유 함량을 빼고 남은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장 지방 빼는 식사법. 첫 번째, 당질을 줄이자. 식사 트레이닝은 당질 제한과 아침을 거르는 하루 이식만으로 내장 지방을 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만병의 근원까지 사라지게 한다. 당질 제한은 매우 간단하다. 밥과 빵, 면류 등의 주식과 과자, 달콤한 탄산음료 등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당질 섭취를 최대한 자제한다. 당질 제한의 기본은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당질이 거의 없는 고기, 어패류, 달걀, 두부나 나토 등의 대두식품, 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메인 반찬과 서브 반찬 그리고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 포만감을 주는 국으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같은 당질 이외의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를 섭취한다.
가정식의 기본 밥상은 밥하고 국 그리고 세 가지 반찬이다. 세 가지 반찬은 메인 반찬 1개 플러스 서브 반찬 2개를 말한다. 그런데 당질 제한식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국 한 그릇에 세 가지 반찬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해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 한 그릇 플러스 세 가지 반찬에 한 가지 반찬을 더해 국 한 그릇에 네 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한다. 메인 반찬 2개 플러스 서브 반찬 2개 또는 메인 반찬 1개 플러스 서브 반찬 3개이다. 혈당치를 높이는 것은 당질뿐이다.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 장내세균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는 짧은 사슬지방산이 만들어져 소량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혈당치는 오르지 않는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은 지방이 아닌 당질 섭취에 있다. 지방을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은 당질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칼로리 제한 없이 배불리 먹어도 오케이. 당질을 제한하면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도 정상 체중으로 빠진다. 나는 18년 전 당질 제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중 10kg가 빠졌고 20대 때와 비슷한 정상 체중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중에 변함이 없다. 다이어트의 왕으로 착각하는 칼로리 제한식은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강한 공복감에 휩싸이게 된다. 공복을 계속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길어야 3에서 6개월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질을 섭취하는 한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 체중 이상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도 나타난다. 당질 제한식은 당질만 제한할 뿐 칼로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당질 제한으로 머리가 멍해진다거나 힘들어서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질과 동시에 칼로리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질 제한식은 염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당질 제한과 더불어 염분까지 제한하면 나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면 근육과 골량이 줄어들어 위험해진다.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섭취 칼로리가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소비 칼로리까지 줄어든다. 기초대사량이란 안정돼 있을 때도 체온, 장기,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 전후를 차지한다. 기초대사량의 18% 전후는 근육이 소비한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근육을 분해해 균형을 유지한다. 근육이 빠지면 골량까지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은 효과를 떠나서 매우 위험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꾼 후에 칼로리 제한을 멈추면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 칼로리를 늘리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난다. 반면에 당질 제한은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감소나 기초대사량 저하, 골량 감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과일과 채소 100% 주스는 위험하다. 음료수에 함유된 당질은 수분에 녹아있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달콤한 청량음료는 평균 10% 농도의 설탕과 과당이 함유되어 있다. 500ml 페트병 한 병에는 당질 50g 정도가 녹아있는데 이는 각설탕 10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건강한 이미지가 강한 스포츠 음료도 당질 함량이 높다. 목 넘김이 좋은 청량음료처럼 한 번에 꿀꺽꿀꺽 삼키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건강한 이미지인 과즙 100% 주스, 과즙 믹스 채소 주스, 채소 100% 주스에도 다량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하길 바란다.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몇십 배 이상 당화되기 쉽고 최종 당화 산물을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일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유, 두유에도 당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카페라떼, 두유라떼를 매일같이 마시면 당질 과다 섭취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저지방 우유보다 일반 우유, 조정두유보다 무조정두유가 당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 미네랄워터, 반차, 녹차, 보리차, 호지차 등 당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음료수가 좋다. 커피나 홍차는 설탕 없이 블랙으로 마시길 추천한다. 네 번째, 건강하게 지방 섭취 늘리기. 지방은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좌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원료로서 중요한 영양소다.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샐러드유나 가공식품 등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리놀레산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 지방산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식품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에이코사펜타인산과 도코사익사엔산은 체내 알파리놀렌산에서 만들어지지만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취급을 받는다. 알파리놀렌산은 들기름, 아마씨유에 함유되어 있고 EPA와 DHA는 정어리, 고등어, 정갱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과 참치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식물성 기름은 당질이 제로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는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간 샐러드유는 가능한 한 피하고 다소 비싸더라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즉 미정제 엑스트라버진을 사용한다. 주성분이 지방인 마요네즈와 버터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에서는 반드시 피하는 식품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된다. 마요네즈의 주요 원료는 식용유, 달걀, 식초로 일본에서는 주로 노른자만 사용한다.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한 큰 술 15ml에 당질 0.2g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채소 샐러드에 듬뿍 뿌려 먹어도 된다.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도 있지만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 마요네즈를 추천한다. 버터는 우유에서 분해된 크림을 짜서 굳힌 식품이다. 소금이 함유된 유염 타입과 소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염 타입이 있는데 두 타입 모두 당질 함량은 제로다. 버터는 소금 함유에 상관없이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동물성 버터보다 식물성 마가린이 건강하다고 했지만 인공 유해 지방인 트랜스지방산이 포함된 마가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뱃살 걱정 없이 마시는 술. 술은 마셔도 된다. 체질적으로 술이 몸에 맞는 사람은 적당히 즐기길 바란다. 그런데 마셔도 되는 술이 있는가 하면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이 있다. 마시면 안 되는 술은 맥주, 일본 술 등의 양조주다. 여기에는 알코올 이외의 당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맥주 한 잔 500ml에는 당질 15g 이상, 일본 술 한 홉 180ml에는 당질 8g 정도 들어있다. 흔히 술배라 불리는 내장지방형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맥주에 포함된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이다. 양조주라도 드라이 와인은 예외다.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 한 잔에는 1g 미만의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1에서 2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 마셔도 되는 술은 증류식 소주, 위스키, 진, 럼주, 보드카 같은 증류주다. 당질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진과 럼주 100ml에는 당질 0.1g의 소량이 들어있어 적당히 마신다면 괜찮다. 최근에 당질 제한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질 제로인 맥주나 일본 술도 등장했는데 이런 양조주라면 마셔도 괜찮다. 반대로 증류주여도 당질 함량이 높은 과일주나 토닉워터에 섞어 마시는 것은 안 된다. 증류주를 섞어 마시고 싶다면 당질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나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기 전 대사 증후군이었던 시절 나는 현미,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맥주와 일본 술을 매일 같이 즐겨 마셨다.
그러한 당질 섭취가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졌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한 후부터는 당질 제로의 발포주와 소주를 물에 희석해서 먹는 방식으로 바꿔 매일 반주를 즐기고 있다. 5번째, 과자나 디저트가 먹고 싶다면. 과자나 디저트가 먹고 싶다면 당질을 제한하는 만큼 고기나 생선 외에 서브 반찬이 되는 채소, 해조류, 버섯류를 사용한 전골이나 철판구이, 채소볶음 요리로 영양소를 보충한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당질이 낮으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유익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피토케미컬이란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과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 등의 유익한 활동을 하는 식물성 화학물질의 총칭이다. 후생노동성의 하루 채소 섭취 권장량은 일일 350g 이상이다. 당질 함량이 낮은 채소는 양배추, 배추, 시금치, 소송채, 케일, 멜로키아 등의 잎채소와 브로콜리,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등도 당질 함량이 적다. 당질 함량이 높은 채소는 연근, 당근, 백합뿌리 등의 뿌리채소, 호박, 누에콩. 이런 채소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조류와 버섯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당질 함량이 낮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조류 중에서 건조 다시마 100g에는 당질이 30g이나 함유되어 있다. 다시마를 우려내어 육수를 만들 때는 괜찮지만 다시마말이, 다시마절임 등 다시마 자체를 먹을 때는 소량만 섭취해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 중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과일이다. 이미지와 달리 아보카도 이외의 과일에는 다량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간식이나 디저트로 하루에 2번 정도 먹어도 되지만 회당, 사과는 4분의 1개, 귤이나 키위는 2분의 1개, 딸기는 5알이 적정량이다. 6번째, 무심코 먹기에 주의하자. 당질 제한을 하면서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아요. 뱃살이 그대로예요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당질을 섭취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무심코 먹게 되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음식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다. 일반 메밀국수는 당질 함량이 높지만 메밀 100%인 메밀국수라면 괜찮다. 짭조름한 전병과자와 쌀과자는 당질 함량이 적다. 설탕은 안 되지만 흑설탕이나 꿀은 괜찮다. 감자가 원료인 당면은 당질 함량이 높지만 녹두가 원료라면 상관없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부 잘못됐고 모두 당질 과다 섭취로 직결된다. 메밀국수의 재료인 메밀가루는 우동의 원료인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전분이 주원료다. 밀가루 20%, 메밀 80% 비율의 메밀국수와 메밀가루 100% 비율의 메밀국수 당질 함량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메밀 100%의 메밀국수도 식후 고혈당을 일으키며 내장 지방을 쌓는다. 애초에 밀가루 함량에 관계없이 메밀국수는 담백한 음식이니까 당질 함량이 적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달콤한 과자는 당질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짭조름한 전병과자나 쌀과자는 당질 함량이 적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두 가지 모두 쌀로 만든 전분식품으로 당질 함량이 높다. 흑설탕, 꿀, 와삼본, 메이플 시럽처럼 건강한 이미지인 감미료의 정체도 당질이다. 마찬가지로 식후 고혈당과 내장지방의 축적을 일으킨다. 당면도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당질 함량이 적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주의 원료인 녹두의 주성분도 전분이다. 감자 전분이든 녹두 전분이든 당면 자체가 당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으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생선에는 당질이 거의 없지만 으깬 생선살로 만든 어육 소세지, 구운 어묵, 찐 어묵은 결착제로 전분이나 설탕 등의 당질을 사용한다. 또한 꽁치 양념구이, 고등어 된장 조림 같은 통조림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은
조미료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다. 고기, 어패류, 잎채소처럼 당질 함량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설탕, 미림, 소스, 감미료 등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면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된다. 또한 매콤달콤한 소스에는 주로 당질이 많이 들어가므로 주의한다. 식사 트레이닝의 10가지 수칙. 하나, 당질을 줄인다. 가능하면 한 끼 식사당 당질을 20g 이하로 한다. 둘, 당질을 제한하는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 식품을 충분하게 섭취한다. 셋, 어쩔 수 없이 주식, 밥빵, 면류 등을 먹어야 할 때는 소량만 섭취한다. 넷, 물, 보리차 등 당질 제로 음료는 마셔도 되지만 과일 주스, 달콤한 청량음료는 자제한다. 다섯, 당질 함량이 낮은 채소, 해조류, 버섯류는 섭취해도 좋지만 과일은 멀리하는 편이 좋다. 여섯, 올리브유나 생선기름, EPA, DHA은 자주 섭취하고 리놀레산은 멀리한다. 일곱, 무설탕 마요네즈나 버터는 먹어도 무방하다. 여덟, 술은 증류주, 소주, 위스키 등 당질 제로의 발포주는 마셔도 무방하다. 드라이 와인도 적당량이라면 마셔도 좋다. 단, 양조주인 맥주, 일본 술 등은 자제한다. 아홉, 간식이나 안주는 치즈류나 견과류를 중심으로 적당하게 섭취한다. 과자나 말린 과일은 멀리하자. 마지막 10번째, 가능한 한 화학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한다. 이제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만족할 수 있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당질 식사 트레이닝으로 지긋지긋한 내장 지방과 이별해보자.